대한항공 1등석에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차량 서비스의 체크인, 공항 라운지는 물론 잠옷, 어메니티, 기내식, 샴페인까지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과연 더 좋아졌을지, 더 아쉬워졌을지. 안녕하세요.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작년 말 기사를 통해 2026년 4월 대한항공 1등석 라운지가 오픈한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근데 1등석 예약을 해야 라운지도 구경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일리지가 넘쳐도 1등석 자리 구하기 너무나 어려운 부분, 에라 모르겠다 그냥 냅다 런던행 1등석에 대기를 걸었는데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1등석 대기가 풀렸다는 연락이 옵니다. 근데 출발이 내일 모레, 갑자기 48시간 후에 영국을? 그럼 올 때는 어떻게 오지? 고민이 많았지만 모르겠고 일단 렛츠고라니. 그렇게 갑자기 찾아온 저의 1등석 탑승만을 위한 영국행 비행, 완전 달라졌다는 대한항공 1등석 탑승의 여정 지금 시작됩니다. 에미레이트 항공과 같은 분해나는 기름국 항공사의 경우 비즈니스만 끊어도 집에까지 차가 오는데 대한항공은 왜 1등석에 쇼퍼 서비스가 없을까 의아했는데요. 대한항공도 이제 1등석을 예약하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까지 제네시스가 데리러 옵니다. 차종은 제네시스 G90 또는 카니발이 가능한데 아쉽게도 마일리지로 1등석을 발권하시면 이용할 수 없고요. 돈 내고 유상 발권하셔야 쇼퍼 서비스를 이용 가능합니다. 집부터 공항까지 근사한 세단을 타고 가니 확실히 공항 가는 길도 훨씬 가벼워지는 느낌이네요.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하면 프리미엄 체크인 카운터인 A 카운터로 가는데요. 비즈니스 탑승객분들이 이용하는 프레스티지 전용 카운터를 통과해 안쪽 끝까지 가면 1등석 탑승객만 이용 가능한 퍼스트 클래스 체크인 라운지가 등장하는데요. 이전 체크인 라운지가 목재바닥에 밝은색 벽과 한옥 창호를 사용하면서 대한항공의 상징적인 파란색 컬러로 포인트를 줘 완성하였다면 신규 퍼스트 클래스 체크인 라운지는 훨씬 조도가 낮고 묵직하면서 차분한 모습입니다. 이전만큼 직접적으로 한옥의 모습을 표현하진 않았음에도 오히려 더 한옥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이 신기하죠. 이전엔 좌석도 오픈되어 있는 형태였다면 신규 라운지의 경우 모든 좌석이 다 반쯤 가려진 방 안에 위치하고 있어 보다 프라이빗하고 조용하게 체크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체크인 라운지에서는 앉아있으면 여권과 제침을 받아 알아서 체크인을 진행해 주시고요. 1등석 승객은 그냥 앉아서 가볍게 제공되는 다과를 즐기시면 됩니다. 체크인을 마쳤으면 라운지를 이용해야죠. 2026년 4월 16일 대한항공 1등석 라운지와 프레스티지 서편 라운지가 리뉴얼을 마치고 오픈하였는데요. 이로써 대한항공은 인천공항의 모든 라운지에 리뉴얼을 마치고 이 터미널 내 7개의 라운지를 전면 오픈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1등석 라운지는 249번 게이트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등석 체크인 라운지와 같이 어두운 색감의 카펫과 가구를 쓰는 동시에 기둥과 천장엔 금빛 프레임을 사용하고 백자를 닮은 조명을 설치하여 고급스러우면서도 너무 분위기가 무겁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곳곳에 라운지 분위기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각종 예술작품이 전시되어 있어 한층 라운지의 격을 높이고 있죠. 테이블은 중앙에 오픈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요청을 드리면 완전히 분리된 안쪽 캐빈의 이용도 가능한데요. 전체 라운지를 둘러 꽤나 많은 방이 준비되어 있는 데다가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1등석 좌석 자체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라운지를 전세낸 것과 같이 조용하고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안쪽엔 샤워시설과 웰니스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샤워실은 프레스티지 라운지의 샤워실과 거의 완전히 똑같죠. 다만 1등석 라운지의 샤워실이 비즈니스급이라기보다는 프레스티지 라운지의 샤워시설이 1등석급으로 좋다고 봐야 맞을 것 같고요. 대신 준비된 비품의 경우 프레스티지 라운지는 짭숍, 도르코 면도기와 일반 칫솔이 준비되어 있는데 반해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의 경우 진짜 이솝과 마비스 칫솔 치약 세트, 리스테린까지 제공되고요. 무엇보다 이 면도기가 진짜 디자인이 너무 고급스러웠는데 막상 찾아보니 가격이 엄청 비싸진 않네요. 이 면도기는 물론 오늘 1등석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물품들 댓글 이벤트로 나눔할 예정이니 꼭 영상 끝까지 보세요. 안쪽 조용한 곳에 위치한 웰니스룸은 세라젬 안마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곳인데요. 프레스티지 라운지와 같은 마스터 V9 모델입니다. 시설도 시설이지만 공항 라운지는 어떤 음식이 제공되는지도 역시 중요한데요. 대한항공 1등석 라운지의 경우 별도 뷔페는 없고요. 단품 메뉴를 주문해 드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드시고 싶은 만큼 여러 개를 주문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오늘 기내에서는 한식 위주로 먹을 거라 라운지에서는 양식 조식 느낌으로 시켜봤는데 음식이 하나같이 정말 호텔에서 먹는 것과 같이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양식을 먹고 나니 오히려 다음엔 꼭 한식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외 주류의 경우 LED 조명으로 둘러싸인 방과 같은 곳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한항공 1등석을 상징하는 샴페인은 코로나 이전 페리에 주의 베레포크, 그리고 코로나 이후부터 올 초까진 앙리지로였는데 최근 크록으로 변경이 되면서 1등석 라운지에서도 크록을 드실 수 있습니다.
이외의 샴페인은 로랑페리의 퀴벨 로제도 준비되어 있고 다양한 와인과 위스키, 독주 등도 골고루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주류가 준비된 이 공간 입구엔 더 멋진 원형 테이블과 그 위에 뭔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녹차라고 하네요. 최상급 녹차를 준비된 얼음과 함께 시원하게 마시는 건데 기존 대한항공 1등석 라운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근사한 시도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대한항공 1등석 라운지에서 잊으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1등석 캐리어택입니다. 라운지에 들어갈 때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말씀드리면 각인까지 해서 가져다 주시는데 사실 세계 어느 라운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대한항공 1등석 라운지만의 서비스네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 라운지를 즐기다 보니 드디어 탑승 시간입니다. 오늘 탑승할 런던행 KE907편은 보잉 777-300ER로 운행이 되는데요. 1등석인 만큼 탑승은 가장 먼저 진행이 됐는데 저도 대한항공 1등석은 오랜만에 타다 보니 정말 설레고 떨리네요. 기분 좋은 긴장감을 가지고 드디어 항공기 앞쪽 1등석으로 탑승을 하게 됩니다. 보잉 777-300ER 기종의 맨 앞쪽엔 한 줄에 4좌석씩 총 8좌석의 1등석이 있습니다. 제가 앉은 좌석은 상징적인 1A 좌석인데요. 좌석 길이 211cm, 좌석 너비 61cm, 그야말로 크고 넓고 묵직한 1등석 좌석이죠. 대한항공이 기내 좌석 시트의 색상을 변경하면서 1등석도 모두 검은색이 가까운 차콜색 시트로 변경되었는데요. 머리 받침대 부분은 가죽 소재, 등받이와 엉덩이가 닿는 부분은 천 소재가 쓰였는데 등받이 부분은 프레스티지석과 같이 조각보 패턴이 쓰였죠. 좌석 하나에 무려 창문 3개가 배정되는 엄청난 공간의 창가 공간은 여전히 크림색과 광택이 있는 목재 무늬가 쓰여 고급스럽고요. 앞쪽에 수납 공간이 하나, 중간엔 리모컨과 자석 컨트롤러가 있는 공간, 뒤쪽엔 기내 책자와 추가 수납이 가능한 공간까지 골고루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리모컨 주변에는 독서등과 무드등, 방해금지 버튼과 USB 포트도 있고요. 요즘 기내 보조 배터리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전기 콘센트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 발받침대 밑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항공의 신형 프레스티지석 모니터 크기도 24인치이기 때문에 다소 특별함이 덜하지만 여전히 큰 24인치 모니터, 그리고 그 밑에 발받침대 부분도 차콜색으로 시트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좌석 우측에는 독서등과 바람이 나오는 환기장치가 있는데 이 옆쪽에 있는 환기장치는 어떻게 쓰는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모니터 오른쪽에 옷장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신 대한항공의 1등석 좌석 중 가장 좋은 코스모 스위트 2.0은 보잉 777-300ER과 보잉 7478i 기종에서만 볼 수 있고요. 2026년 5월 기준 미주와 유럽의 일부 노선에서만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항공은 2028년부터 신규 1등석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의 1등석은 어떤 형태가 될지 궁금하네요. 좌석 자체는 시트 색상 말고는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이죠? 그럼 이제 정말 많이 달라진 기내 서비스 보러 가실까요? 퍼스트 클래스니까 이륙전 샴페인 한 잔 찌끄려야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항공의 퍼스트 클래스 샴페인은 이제 크룩인데요. 이번에 작정하고 벽나발 좀 불어보려고 했는데 런던 노선엔 찰스아이직 블랑대 밀레네르가 제공된다고 하네요. 크룩 드시려면 미국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찰스아이직 블랑대 밀레네르도 찰스아이직의 최상위 라인이고 맛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넘어가서 크룩이 없다고 막 서운해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처음 좌석에 세팅되어 있던 기내 물품은 잠옷과 담요, 슬리퍼와 헤드셋인데요. 담요는 이탈리아 명품 럭셔리 침구 브랜드 프레떼 제품이고요. 비즈니스석 담요와 달리 캐시미어와 울이 더 많이 쓰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잠옷은 하이라이트여서 이따 뒤에서 따로 얘기하고요. 저는 슬리퍼도 아까 라운지 샤워실에서 제공됐던 흰색 슬리퍼인 줄 알았는데 좌석과 완전히 깔맞춤을 한 너무 예쁜 차콜색 슬리퍼가 제공됩니다. 역시 프레떼 제품이고요. 헤드셋은 바우스 앤 윌킨스의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 그리고 물 한 병이 제공되네요. 오늘 런던까지는 총 14시간의 비행인데요. 활주로 이동하면서 다른 항공사 비행기 보는 재미가 또 쏠쏠하죠. 그렇게 런던까지의 1등석 여정이 본격 시작합니다. 1등석 기내식은 언제든지 승객이 원할 때 먹을 수 있는데요. 다만 오늘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최대한 첫 번째 기내식은 빨리 먹고 두 번째 기내식은 최대한 늦게 먹어보기로 합니다. 미리 얘기하지만 오늘 진짜 많이 먹을 겁니다. 창가 옆쪽에서 나오는 견고한 테이블 위에 깔리는 테이블보도 바뀌었는데요. 예전엔 무늬가 없는 살짝 푸른빛을 띠는 테이블보였다면 현재는 크림색의 줄무늬가 있는 테이블보가 깔리죠. 오늘의 기내식은 양식 송아지 안심구이와 은대구 요리, 그리고 한식 문어 영양밥과 신선로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아니 세상에 기내식에 신선로라니 안 먹어볼 수가 없겠죠. 일단 아뮤즈 부시로 3가지 작은 요리와 가운데에 캐비아가 나왔는데요. 비주얼이 너무 예쁘죠? 기내식이라기보다는 정말 파인다이닝을 생각하게 만드는 푸른빛 접시는 프랑스 명품 도자기 베르나르도 접시이고요. 오늘 기내식에 쓰이는 거의 모든 식기가 다 베르나르도 도자기입니다.
그리고 포크와 나이프 등 커틀러리 또한 프랑스 유명 은제품 회사인 크리스토플 제품이고요. 와인잔도 다 리델 제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내식을 담는 그릇부터 근본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보이죠. 왼쪽부터 완두콩 무스와 새우로 채운 타르트, 아래쪽엔 김 위에 게살과 레몬으로 만든 소스를 예쁜 식용꽃과 함께 올렸고요. 오른쪽엔 전복으로 만든 푸딩입니다. 셋 다 본격 식사 전 식욕을 돋우기 좋도록 상큼하고 가벼운 맛이 좋았고요. 특히 모양이 잡힌 김 위에 올린 게살 레몬 요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김과 달리 식감이 강해 맛있었습니다. 다만 중앙에 있는 오세트라 캐비아는 좋고 유명한 캐비아인 건 알겠지만 타항공사 캐비아에 비해 틴이 너무 작았고요. 보통 캐비아는 다진 달걀, 차이브, 양파, 블리니와 토스트 등 함께 먹는 콘디먼트가 제공이 되는데 그냥 딱 캐비아만 나와서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어서 전체로 한방 소고기 수육이 나왔는데요. 기내식으로 나오는 수육은 다소 뻑뻑하고 냄새도 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소고기 수육이어서 그런 건지 식감도 정말 부드럽고 냄새도 하나도 안 났고요. 겨자와 쌈장을 섞어 놓은 듯한 묽은 소스와 너무너무 잘 어울려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식 기내식인 만큼 수프가 나오는 차례엔 죽이 나왔는데요. 서비스된 검은콩 기장죽은 시원하게 물김치와 함께 나왔는데 맛이 강하지 않고 은은하게 고소해서 메인 식사를 먹기 전 한번 속을 차분하게 하는 데에 좋습니다. 메인 식사인 신선로가 나오기 전엔 밑반찬이 먼저 준비됐는데요. 김치와 멸치볶음, 참나물 무침과 다시마 곤약 조림, 그리고 김이 제공됩니다. 추천 와인이었던 와인도 한 잔 준비하고요. 드디어 대망의 주인공 신선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선로는 밑에 불이 피워진 화로에 담겨 나오지만 기내이다 보니 당연히 불을 쓸 수는 없고 불 없이 사기 그릇에 담겨 제공이 되네요. 신선로는 각종 해산물과 육류 등을 전으로 부쳐 끓여내는 음식인데요. 오늘 1등석 기내식으로 나온 신선로도 각종 전과 계란지단, 고기 완자와 백목이버섯 등이 담겨 나옵니다. 오늘 나온 한식들이 하나같이 좋았던 게 간이 자극적이지 않다는 건데요. 사람이 비행 중에는 더 간을 느끼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을 세게 하는 대신 재료 하나하나의 본연의 맛에 집중해 은은한 맛이 나는 게 좋았죠. 같이 나온 밑반찬들도 메뉴 자체는 좀 소박해 보일 수 있지만 요란하지 않고 하나하나 여운을 남기는 수수한 맛이 좋았습니다. 디저트는 양식과 같이 치즈와 애플파이가 나왔는데요. 치즈와 함께 먹을 과일과 견과류 등을 카트에 담아와 승객 취향에 맞게 담아주시는 것이 좋았습니다. 애플파이도 예쁜 그릇에 바닐라 빈이 들어간 아이스크림과 함께 나왔는데요. 치즈며 디저트며 다 맛있게 잘 먹었지만 이왕 수육과 기장죽, 신선로까지 먹은 마당에 디저트에서 갑자기 양식으로 바뀌는 게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추천해주신 디저트 와인 샤돌리웨색과 함께 맛있게 먹긴 했네요. 차와 마무리 핫타월까지 받고 긴 첫 번째 식사를 마치고 나니 중국 베이징을 지나고 있네요. 승무원분께서 조용히 쉬라고 문을 닫아주셨는데요. 대한항공 1등석의 큰 장점 중 하나이죠. 문이 달려있고 닫고 나면 정말 아늑한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엔 비즈니스석에도 문을 달아 스위트처럼 만드는 게 트렌드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1등석 좌석은 일단 양쪽에서 닫히는 문이 굉장히 견고하기도 하고 윗부분이 뚫려있긴 하지만 정말 어지간해서는 밖에서 안이 잘 보이지 않아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나만의 공간같이 여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게다가 좌석을 180도로 펼치고 턴다운 서비스를 요청하여 매트리스와 이불까지 깔면 그야말로 작은 나만의 호텔방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매트리스와 이불도 역시 프레테 제품으로 바뀌었는데요. 매트리스는 통기성과 체압 분산, 위생에 좋은 에어코일 매트리스로 바뀌었고요. 이불은 웬만한 5성급 호텔 이불 못지않은 덕다운 이불로 변경이 되었죠. 이불도 깔았으니 이제 대한항공 신상 잠옷 한번 입어볼까요? 가장 앞쪽에 있는 1등석 승객 전용 화장실은 사실 크기가 크지 않은데요. 대신 조명도 예쁘고 이렇게 예쁜 꽃 데코도 있고 가글이나 면도기, 치실 등도 야무지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같이 휴지 외에 별도 손을 닦을 작은 수건도 준비되어 있어 사실 세수할 때 쓰면 너무 좋죠. 그리고 대한항공의 신상 1등석 잠옷인데요. 처음 출시됐을 때 빅뱅의 지드래곤이 입국장 공항 패션으로 입고 나와 난리가 났던 옷이죠. 사실 사진만 봤을 땐 그냥 그랬는데 이게 진짜 색감이며 촉감이며 끝장납니다. 이전 대한항공 1등석 잠옷은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인 대신 좀 흐물흐물하고 축 처지는 소재였는데 이번 잠옷은 어느 정도 딱 모양이 잡혀있고 특히 칼라 부분이 각이 잡혀있어 좋았고요. 무엇보다 이전 1등석 잠옷 색상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딱히 대한항공과 연결고리가 잘 보이지 않는 색상이었는데 이번 잠옷은 전반적으로 좌석이나 슬리퍼 등과도 색감이 다 일관성이 있어 세련되어 보이고 좋았습니다. 잠옷까지 입었으니 좀 누워볼까요? 명품 잠옷 입고 명품 이불이랑 베개 베고 문까지 닫고 있으니 진짜 이건 비행이 아니고 호캉스입니다.
근데 너무 대낮이기도 하고 저는 할 일이 많으니까 책상 펴고 일 좀 해볼게요. 그냥이라면 또 너무 심심하니까 대한항공 1등석 타면 꼭 먹어야 하는 쿠키와 커피도 시켜봤는데요. 따뜻하게 바로바로 구워져 나오는 쿠키 진짜 일품이죠. 자, 전략적으로 밥을 빨리 먹은 이유 간식을 먹기 위해서인데요. 흔히 비즈니스석 타면 먹는 라면 말고 대한항공 1등석엔 짬뽕이 있습니다. 대한항공 타면 꼭 먹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음료 구아바 주스와 함께 시켜봤는데요. 관자, 새우, 갑오징어와 청경채, 버섯 등이 풍성하게 들어간 해물짬뽕이고요. 면은 약간 짬뽕보다는 우동에 가까운 모습이죠. 곁들여 먹을 반찬도 나옵니다. 면 때문인지 맛도 짬뽕이 생각나는 맛은 아니었는데요. 사실 짬뽕은 좀 MSG가 생각날 만큼 간이 세야 짬뽕이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 은은하게 살짝 싱겁다고 느껴지는 데다가 면까지 우동면이다 보니 면 안쪽까지 깊숙이 간이 배어드는 느낌이 아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제가 대한항공 1등석에서 우동도 먹어보고 라면도 먹어보고 짬뽕도 먹어봤는데 라면이랑 우동은 우리가 기대하는 딱 그 맛인데 짬뽕은 달랐네요. 짬뽕을 다 먹고 나니 따로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승무원분께서 속을 가라앉히라고 차가운 오미자차를 추천해 주시고 갖다 주셨는데요. 하트 모양의 배가 동동 떠있는 오미자차 너무 맛있죠. 근데 이 정도 먹고서 많이 먹겠다고 하면 안 되죠. 역시 1등석 간식 메뉴 중 하나인 훈제 연어 샌드위치를 시켜봤습니다. 구운 토스트 위에 훈제 연어가 올라간 샌드위치보다는 브루스게따에도 가까운 모습이었는데요. 모습이 어떻고 이름이 어떠면 어때요? 보기에도 예쁘고 맛도 너무 좋았고요. 이건 제로콜라하고 페어링 해볼게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께선 헤비한 간식보다 가볍게 안주거리를 찾으실 텐데요. 그래서 믹스넛과 감자칩, 육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주 시켰으니 샴페인도 한 잔 더 찌끄려 볼게요. 믹스넛은 견과류와 중간중간 달콤한 요거트 초코볼이 숨어있는 단짠단짠의 조합이고요. 육포는 일반적인 육포와 달리 굉장히 얇게 점여진 육포여서 질기지 않아 좋았는데 셰프킴의 크리스피 육포 제품을 접시에 담아 서비스해 주십니다. 와, 진짜 많이 먹었죠? 소화도 시킬 겸 이번엔 바뀐 1등석 어메니티 파우치 구경 가실까요? 기존 대한항공 1등석 파우치는 사실 브랜드며 디자인이며 구성이며 너무너무 아쉬웠는데요. 짜자잔, 너무나도 멋진 그라프 제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라프는 우리나라 신라호텔 서울 1층에서도 볼 수 있는 명품 주얼리 브랜드인데요. 어쩐지 파우치부터 때깔이 참 좋죠. 안쪽엔 비행 중 사용할 화장품이 든 파우치, 귀마개, 그리고 그라프 향수, 칫솔 치약과 안대, 빗이 들어있는데요. 하나같이 색감도 다 맞춰서 예쁘고 구성도 좋죠. 화장품 파우치 안에는 왕따시만한 핸드크림, 역시 엄청 큰 페이셜 미스트, 페이스 모이스처라이저와 립밤까지 어메니티에 들어간 제품치고 굉장히 크게 들어있고요. 향수도 상자를 열면 안쪽에 고급진 케이스 안에 무려 15ml짜리 제품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10만원은 넘겠죠. 너무 귀한 1등석 어메니티 파우치, 저도 너무 탐나지만 늘 감사한 구독자분들과 나눔할 예정인데요. 또또남 채널 구독하시고 이번 영상에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신 후 고정 댓글에 있는 이벤트 응모해주시면 한 분을 뽑아 대한항공 1등석 크라프 어메니티 파우치를 드리고요. 그동안 제가 비행하며 모아둔 키즈용 대한항공 목베개와 비즈니스 파우치 2개도 한 분께 드립니다. 이제 남은 기내식만 찍으면 다 끝난 건가 싶었는데 승무원분께서 오셔서 라면도 한번 드셔보시겠냐고 여쭤봐 주셨는데요. 사실 자주 타는 1등석도 아니고 최대한 많이 먹어보고 싶은데 이것저것 주문하는 것 자체도 좀 민망하잖아요. 근데 먼저 다가와서 물어봐 주시니 마지못해 먹는 척 코스프레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FSC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릇에 담겨 나오는 라면입니다. 원래는 북어가 올라가 있었는데 고명이 소고기로 바뀌었네요. 고명은 시즌별로 변화가 있다고 하고요. 북어의 시원함도 좋지만 저는 소고기의 깊은 맛도 좋았고 역시 구간이 명간이라고 라면은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부터 비즈니스석에서는 라면과 함께 곁들일 김치가 제공되기 시작했는데요. 1등석에서는 김치 대신 오이장아찌와 무생채가 나오네요. 신나게 먹고 어메니티 파우치 언박싱도 하다 보니 흑해를 건너 유럽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직 기내식이 한 번 더 남아있는데요. 이쯤 되면 저걸 어떻게 다 먹었을까 싶을 텐데 다시 못할 1등석이라고 생각하면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은 건지 해외에 나갈수록 한식을 찾게 돼서 저는 오늘 두 번째 식사도 한식으로 달릴 건데요. 에피타이저는 물냉이 사과 샐러드입니다. 물냉이는 청정지역의 물속에서 자라는 수생식물인데요. 대한항공 1등석에서 제공되는 일부 식재료는 제주도 제동목장에서 수급한다고 하네요. 알싸하고 매콤한 물냉이와 상큼하면서 달콤한 사과의 조합이 굉장히 좋았고요. 맛있으니까 샴페인 한 잔 더 찌끄리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식사는 곤드레나무를 곁들인 전복 솥밥입니다. 사실 솥밥이라고 해서 뭔가 솥에 담겨 나오고 누룽지도 먹을 수 있는 건가 했는데 그건 기내에서 기대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떻게 조리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솥에 지은 것 같이 꼬들꼬들한 밥에 꽤나 큰 크기의 전복 세미 그리고 곤드레나물이 듬뿍 올라가 제공됐습니다.
비벼먹을 소스는 전복 내장 소스로 만든 거여서 호불호는 갈릴 수 있겠지만 참기름까지 넣어 먹으니 깊은 바다향이 올라와서 저는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네요. 같이 먹을 소고기국도 인스턴트 소고기국 느낌이 전혀 아닌 정말 한식집에서 나올 만한 깊은 맛이 일품이었고요. 계란찜, 참나물, 김 등 밑반찬과 함께 곁들여 건강한 한상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디저트는 다행히 가볍게 과일이 나왔고요. 이제 내릴 때가 다 돼서 좀 많이 아쉽지만 따뜻한 커피와 함께 마지막 식사를 마무리합니다. 사실 그동안 정말 다양한 항공사의 1등석을 경험했기 때문에 1등석이라고 무조건 좋다고 하지 않고 그야말로 타항공사의 1등석과 비교하며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타항공사 1등석 경험과 비교해도 대한항공의 1등석 경험은 정말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좌석만 생각했을 때에는 신상 좌석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좌석 간격이나 너비, 구성 등이 시간이 지나도 훌륭하고 무엇보다 관리가 너무 잘 돼 있어 딱히 사용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전반적인 기내 제공 물품과 기내식, 심지어 식기와 와인잔까지 모두 변경되면서 한 단계, 아니 두세 단계 정도는 업그레이드 된 것 같고요. 거기에 1등석 체크인 라운지와 마지막 퍼즐이었던 1등석 공항 라운지까지 오픈하면서 지상 서비스부터 기내 서비스까지 딱히 흠잡을 데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전세계 1등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승무원분들 서비스는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이죠. 다만 싱가포르 항공의 뉴스위트처럼 침대가 합쳐진다든가 중동의 항공사들처럼 샤워 서비스가 제공된다든가 하는 건 없지만 사실 그 부분은 현재 대한항공이 보유한 기단으로는 기대하기 어렵고요. 2028년에 새 1등석 좌석이 소개된다고 하니 기대해보시면 좋겠네요. 어쨌든 너무너무 만족한 비행이었고요. 이틀 만에 급결정해서 떠난 것이 후회가 되지 않을 정도였네요. 오늘 보여드린 1등석 크라프 어메니티 키트 그리고 대한항공 키즈 목베개와 비즈니스 어메니티 파우치 이벤트도 놓치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